안녕하십니까, 타용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 EV4를 시승해 보러 왔습니다. EV4는 거의 EV3하고 똑같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차인데 EV3는 SUV 타입, EV4는 세단 타입으로 차를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내비 음량 1단계로 해줘. 내비게이션 음량을 1단계로 설정할게요. 에어컨 온도 23도로 해줘. 23도로 설정할게요. 최근에 기아 차량을 이렇게 시승해 보면서 정말 이제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들, 기본적인 기능들은 정말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고요. 이 모델은 롱레인지 모델이라서 81.4kWh 짜리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17인치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53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좀 운행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내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 했을 때는 아이페달 드라이브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기아의 첨단 안전 기술을 모두 다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버튼이 있고요,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차로 유지보조 켜주고요, 속도를 원하는 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세팅 끝. 그러면 악셀을 떼는 순간부터 이제 이 차가 내 대신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이 쭉 나와요. 다양한 주행 정보들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죠. 정말 손만 얹고 정말 편하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잠깐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주차하는 데 주차해 놓고 외관 한번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들은 또 가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커브길인데 여기가 이제 고가도로라서 차선이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 하고 있고요. K3의 후속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내가 악셀을 밟으면 악셀을 밟은 대로 차가 반응을 해주고, 또 악셀을 떼면 크루즈 컨트롤 가주고, 그러니까 운전을 정말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할 때는 악셀만 이렇게 한번 밟아주면 바로 자연스럽게 출발이 되고요. 지금 계기판에 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차량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전거, 오토바이들도 다 표시가 됩니다. 참고하십니다. 이렇게 비 올 때 사고 나면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운전이 중요해요. 커브길은 좀 빠르죠. 빨라도 실은 앞차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갈 길을 따로 가야 되니까 이제 끄고 차 잠깐 세우고 외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또 비가 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EV4의 가장 확실한 아이덴티티는 이 부분이에요. 이 윗부분. 전장이 4730이에요. 그러면 아반떼보다는 8cm가 더 깁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2820, 아반떼보다 10cm가 더 길어요. 그 전에 K3도 아반떼보다 크긴 했지만 K3의 후속 개념으로 나온 전기차 EV4는 아반떼보다 더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이 204마력에 28.9토크, 힘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K5나 소나타 1.6 터보보다 더 힘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 디자인도 EV3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이런 부분이 약간 재활용 소재 느낌이 딱 나도록 만들어 놨죠. 세단의 타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포지션이 낮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게까지 쫙 깔려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거 똑같이 활용하고 이렇게 뒤로 넘겨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2열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은 좀 낮긴 합니다. 헤드룸 공간은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이 시트 각도 덕분에 충분히 2열에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워크인 디바이스부터 해가지고 C타입 충전 포트까지 다 제공이 됩니다. 실제로 트렁크가 엄청 많이 열리진 않아요. 약간 쿠페 형태로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져서 트렁크는 승용차 같이 열리고요. 하지만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깊습니다. 아래쪽 안에 뭐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 뒷좌석을 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2열을 폴딩해서 예,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6대4로 따로따로 다 폴딩이 됩니다. 2열은 열선 시트 3단계로 제공이 되고요. 전자석 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됩니다. 이건 안전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전사양입니다. 항상. 그리고 썬루프가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거의 루프 글라스가 열리는 것처럼 안에서 보면은 싱글인데 실제로 열리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요. 이렇게. 여보세요? 예, 예, 네. 진짜로 전화 왔습니다. 네, 또 가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다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200마력이 넘습니다. 차 엄청 잘 나가요. 자, 다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만 가볍게 이렇게 얹고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차선이 좀 안 보이는 곳만 좀 주의해서 운전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커브길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핸들 잡아서 돌려주고 있고요. 다시 살짝 잡아주면, 물론 이제 이렇게 차선이 넓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요, 어느 정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시승센터에서 저 블랙리스트 되어 있네요. 지금 차선 변경 어시스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일단은 90km로 세팅을 했고, 자, 이제는 진짜 좀 편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손을 얹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율주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현재는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2.5단계 이런 말도 하지만 실제로는 1, 2, 3, 4, 5단계 중에서 인자 2단계거든요 2단계는 뭐냐면은 주행 어시스트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을 잡으면, 다시 한번 해볼까? 핸들을 잡으면 얘가 해주나? 오, 우와, 역시 제 예상에 맞았어요. 진짜 잘합니다. 여기를 속도를 줄이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지나가 볼게요. 한 50km로 줄이고, 그러면 40km 기준속도인데 50km 정도로 줄이고 한번 제가 여기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 돌아볼게요. 아직은 핸들은 제가 손을 잡고 있고요. 360도 턴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차선이 인식이 되고 나면 바로 작동을 할 거예요. 이 부분도 차선 인식했네요. 넘어가긴 넘어가네. 그래도 넘어가고, 다시 이제 전용도로로 들어왔기 때문에 속도를 또 올려줄게. 80km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깜빡이 켜면 제가 핸들을 안 잡고 있는 줄 아는가 봐요. 이거 다시 한번 핸들을 잡고 있다, 핸들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딱 끄고,
여기 이제 빗골대로 지나가지고 다시 시내로 통과를 하는데, 시내 구간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는 얼마나 또 잘하는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내 구간도요, 정말 어느 정도는 제어를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차선이 양쪽 다 인식이 되면 저 가운데 보면은 녹색으로 차선이 계속 인식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차선을 한쪽만 인식을 하고 갈 때가 있어요. 네. 지금 계속 보이죠?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계기판에서 많은 정보들을 안내주고, 차가 오면 세단인지 SUV인지 뭐 트럭인지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잘하죠? 또 해볼까요? 핸들만 잡고 있으면 돼요. 핸들만 잡고 있으면 이렇게. 잘해요. 차 끼어들면 바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각선 끼어드는 것부터 이런 것까지 다 아주 액티브하게 잘 커버를 해줍니다. 진짜 앞에 차는요, 외부 공기 못 들어오게 해줘. 외부 공기 순환 모드를 끄고 내부 공기 순환 모드로 전환합니다. 기아 AI 어시스턴트라 해가지고 기존의 음성 명령의 한 단계 더 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섬세하게 음성 명령을 이제 인식을 하고, 뭐 앞에 단어들이라든지 연관시켜서 또 인식을 하고 해주는 거죠. 뭐야? 아이, 밟았으면 좀 빨리 움직여야지. 너무 밟고 끝나본다 너. 방금도 대각선에 끼어든 차 거칠게 끼어들었지만 확실하게 다 인식을 해주고요. 시내 구간은 미리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요, 네, 한 55km 정도 딱 맞춰 놓으세요. 55km 맞췄습니다.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시내 구간 크루즈 컨트롤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에 맞게 속도를 미리 세팅해주면, 네, 그 속도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 SUV들은 좀 이렇게 덜한데, 확실히 승용차, 확실히 세단 같은 경우는요, 진짜 거침이 없어요. 막 팍팍 바로바로. 네, 이렇게 잘 가죠. 시내 구간인데. 이런 부분도, 네, 보세요. 제가 좀 돌리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차선을 인식해가지고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요. 이제 차선이 이렇게 끊기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핸들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빨리 신호등이 인식이 되는 그날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호등이 없을 때는, 네, 그냥 속도가 무릉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은 아이페달 드라이브 발 놓으면 혼자 알아서 멈추죠. 네, 지금은 아이페달 드라이브로 갔다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할 때는 자, 이 버튼 한번 띡 눌러주면 바로 다시 설정한 속도로 다 세팅이 되니까, 그죠? 맨 처음에 전기차니까 끝까지 당겨서 저렇게, 네, 아이페달 상태로 주행을 하고,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쓰고 싶다 눌러가지고, 네, 원하는 속도로 세팅하고, 차간거리 조절하고, 차로 유지 보조 세팅하고, 자, 끝났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 이렇게 신호등이 나왔어요. 그럼 브레이크 밟습니다.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해제시켜요. 크루즈 컨트롤 해제하고 아이페달 드라이브로 가서 또 멈추고, 다시 또 출발할 때 얘 한번 눌러주고 세팅. 간단하죠? 네, 진짜. 또 가서, 네, 다시 크루즈 컨트롤 할 때는 한번 눌러주면 세팅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차는 똑같아요. 차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차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운전 스타일 연동, 네, 크루즈 컨트롤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뭐 외관으로 아니면 실내에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이 차의 성능을, 이 차의 운전 능력을, 주행 어시스트를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쓰면 쓸수록, 네, 많이 쓰면 쓸수록 그게 업그레이드 차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디자인은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어차피 요거 크게 안 바뀌고 갈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자율주행에 얼마나 빨리 다가가느냐. 지금 광주는 좀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가 빨리 오면
결국 우리 운전자들이 더 편한 거거든요. 그런 차들을 이용하고, 지금은 차를 내가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썼다가 안 썼다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고 다음에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때는 차 안에서 딴 거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보시면 지금은 들어가도 안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언젠가는 이것도 주행 중에 되도록 다 세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할 일은 이 자동차를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고, 내가 주행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내 주행 데이터를 어쨌든 서로 공유를 하고, 갈수록 시대는 공유의 시대고 구독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서 어떤 새로운 자동차의 어떤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저 거의 제 눈앞에 계기판이 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운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고 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능들이 있는 차들을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수입차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잖아요, 실은. 그래서 이런 많은 혜택들,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보다 내가 더 안전운전 하는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상 타영이었습니다.